짜자자잔 웨이크업. 자, 이어서 보고 계십니까? 좀 전에 강의에서 요 그림 비슷하게 그려놨었죠? 자, 완벽하게 그려놨습니다. 자,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마지막입니다. 전자기 파트의 마지막. 자, 제목을 보시면은 RLC 교류회로의 저항가 이렇게 써있는데, 자,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까? 저항만의 회로에서의 저항은 저항이었고, 그 다음에 얘의 저항은 XL이라는 유도 리액턴스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얘의 저항은 용량 리액턴스라는 XC가 나왔었죠. 그래서 얘네 세 개를 직렬로 연결한 다음에 교류전원을 집어넣습니다. 자, 교류전원의 전압은 계속 썼듯이 V는 V0 사인 세타 또는 오메가 t의 시간의 함수로 계속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RLC 교류 회로를 직렬로 연결을 해놨는데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합성 저항. 즉 저항이니까 분명히 합성 저항이 나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1옴, 2옴, 3옴이면은 여러분 알고 있죠? 전기 소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합성 저항은 맞거나 더했죠. 이건 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역수로 간 다음에 다시 역수로 했었죠. 자, 근데 얘네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지만 얘네 저항값이 위상이 달랐죠. 걸려 들어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가 분명히 나던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접근하세요. 얘는 전류와 전압이 위상이 같았고, 얘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 늦었고, 얘는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 빨랐죠. 자, 그래서 아까는 내가 아까가 아니고 저번 강의에 여기 그래프를 3개를 그릴 때 전압을 기준으로 그렸습니다. 전압을 똑같이 해놓은 다음에 전류가 같고 그 다음 느리고 그 다음 빠르고 이렇게 그렸죠. 근데 요번에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전류를 기준으로 바꾸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같습니다. 근데 인덕터, 코일은 전류가 다시 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는 전압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 빠른 거죠.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 느리다는 거였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전압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 빠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원래는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 빠른 거였는데 바꾸는 거죠. 기준을. 전압이 나될거아요. 전압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만큼 느린 거죠. 맞습니까? 내가 말 제대로 했나? 뭐 앞강의 보시면 이해하셨으면. 자, 그래서 왜 전류로 기준을 바꾸냐면은 소자 3개가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중학교 2학년에서 여러분이 배우셨듯이 직렬로 연결된 전기 소재에서는 뭐가 똑같이 걸리죠? 뭡니까? 그쵸? 전류죠, 전류. 그래서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항의 전류 위상이 이렇게 다시 전류가 아니고 전압이 이렇게 걸린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전류입니다, 전류. 전류 위상이 지금 똑같습니다. 굳이 함수는 안 쓰겠습니다. 복잡해지니까. 저항 코일 축전기의 전류 위상이 똑같다고 기준을 아까처럼 전 강의처럼 전압이 아니고 전류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압의 위상을 그릴 겁니다. 빨간색으로. 저항은 전류와 요건 표시해놓을까? 전류 I. 자, 근데 저항은 전류와 똑같이 위상이 얘가 사인으로 가면 전압도 사인으로 가죠? 자, 그래서 저항은 전류하고 전압하고 위상이 같은 방향으로 그려지겠죠. 동쪽을 기준으로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축전기 코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전류가 전압보다 느리다였습니다. 2분의 파이.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전압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 빠르다죠. 그래서 전압이 여기 있는 전류보다 2분의 파이만큼 빠르게 걸립니다. 즉 코일에서의 전압은 이렇게 걸리죠. 얘는 저항에서의 전압이고 첨자를 붙였습니다. 첨자까지 좀 작지만 보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축전기는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빠르다였는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전압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느린 거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벡터를 그리면 될 거고 얘가 축전기에서의 전압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전류 위상이 똑같다고 기준으로 놨는데 저항은 전류와 전압이 위상이 같고 코일은 전압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 빠르고 그 다음에 축전기는 전압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만큼 느립니다. 자, 그러면 오메 법칙 있죠, 오메 법칙. 얘를 살짝 이렇게 바꿀 건데 일단 땡겨올까? 땡겨오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색깔을 살짝 바꾸겠습니다. 일단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게 저항에 걸린 전압이고 그 다음에 축전기에 걸린 건 북쪽으로, 자, 노란색이라고 합시다. 얘를 V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파란색으로 합시다. 남쪽으로 걸려있는 얘가 바로
V, C인데 오배 법칙 있죠? V는 I, R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I, V는 I, R 이렇게 쓰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얘 노란색은 이렇게 쓰면 되죠. V는 I, R인데, 자, 여기 I, 그 다음에 R은 X, L이었죠. XL. V는 I, R, XL. 코일에서의 저항값. 자, 그 다음에 파란색입니다. V는 I, R이니까 얘도 I, 그 다음에 X, C죠. 여기서의 저항값은 용량 리액턴스 XC였으니까. 자, 그러면은 직렬 연결이면 전류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우면 되죠. I, 지고 나면은, 자, 이 흰색 벡터는 전압 벡터에서 저항 벡터로 바뀐 거고, 노란색 벡터는 코일에서의 전압 벡터에서 코일의 저항 벡터로 바뀐 거고, 파란색 벡터는 축전기의 전압 벡터에서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의 저항 벡터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대에 하나는 이렇게 걸려있고 하나는 90도 빠르고 하나는 90도 느리기 때문에 합성 저항이라는 걸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간단해졌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XL하고 XC하고는 완벽하게 얘보다 90도 빠르고 90도 느리니까는 완전히 180도 차이죠. 두 벡터가 180도 차이 나면은 그냥 빼면 되죠. 그래서 그냥 빼버리면은, 자, 노란 거 이렇게 길게 그렸고 파란 거 짧게 그렸으니까 빼면은 뭐 한 요 정도 흰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요만큼만 남겠죠. 요 흰색 벡터가 바로 뭐냐면 XL에서 XC를 뺀 값이죠. XL-XC. 유도 리액턴스에서 용량 리액턴스를 뺀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쉽죠? 자, 위로 향하는 요 흰색 벡터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요 저항 벡터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더하면 이 빨간색이 나오죠. 그래서 이 빨간색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저항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XL-XC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은 얘가 바로 합성 저항이죠. 그래서 얘를 이름을 뭐로 붙이냐면 바로 임피던스 Z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죠? 영어로 RLC 교류회로에서의 저항값, 영어로 임피던스라고 써있죠. 임피던스라고 쓰고 이니셜은 I는 전류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Z라고 표기를 하고 말 그대로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임피던스의 뜻은 뭐냐면 RLC 교류회로에서의 합성 저항값이라는 소리죠. 합성 저항값.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쓰면은 임피던스 Z은 교류회로에서 합성 저항값 임피던스 Z은 저항의 제곱에 더하기 유도 리액턴스 빼기 용량 리액턴스의 제곱에 루트 값이고 단위는 3개가 전부 다 저항이니까 ohm이겠죠. 자,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음처럼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식에다 대입해서 푸는 거는 안 나옵니다, 거의. 자, 여기서 잘 보면은 공장에서 진짜 만든 건 저항입니다. 근데 유도 리액턴스하고 용량 리액턴스는 실제 저항이 아니죠. 두 개 판때기가 무슨 저항이고 코일로 도선을 그냥 감아놓은 게 무슨 저항입니까? 근데 교류회로라는 그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반작용 값의 저항 값이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로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저항은 얘인데 얘하고 얘는 내가 얘는 공장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저항값을 0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얘하고 얘는 내가 인위적으로 저항값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교류전원은 주파수가 존재하고 진동수죠. 그 진동수를 내가 조절함으로써 바꾼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이런 개념을 한번 보세요. ohm의 법칙을 보면 전류는 I는 R분의 V인데 여기서는 이제 Z분의 V가 되겠죠. 이게 Z이 합성저항이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죠. V는 건전지를 바꾸지 않는 이상 바꿀 수가 없으니까는 상수라고 가정한다면 결국에는 Z이 만약에 최소값이 되면은 전류는 최대값이 흘러가죠. 즉 맥시멈의 전류를 끌어내고 싶으면 분모에 들어간 저 합성저항 임피던스 Z값을 최소로 내려야 되는데 절대 R이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0ohm짜리 저항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얘네가 0이 될 수는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주파수를 잘 조정해갖고 어차피 얘도 F라는 이니셜이 들어가 있죠. 주파수 F를 잘 조절해갖고 XC하고 XL하고 같게 되면은 XC하고 XL하고 같게 되면 그때는 다음처럼 I는 얘랑 같으니까는 0이죠. 그럼 루트 안에서 R 제곱만 있으니까는 Z는 곧 R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노란색 식이 I는 Z분의 R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Z분의 R이 아니고
I는 Z분의 V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R분의 V로 우리가 중딩 때 배웠던 오메 법칙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분모에 들어간 저항값이 최소가 됐기 때문에 전류는 이제 최대가 흘러가겠죠? 그래서 쓰겠습니다. 교류회로에서 전류가 최대가 되고 있죠? 맞죠? 자, 여기까지만 쓰고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요 위로 올라와서 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를 풀면은 다음처럼 이렇게 쓸 수 있죠? XL은 2파이 F L이었고, 그 다음에 XC는 2파이 FC분의 1이었습니다. 맞죠? 자, 암산으로 정리합니다. 암산으로 하면, 자, 2파이 이쪽으로 넘기고, L도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럼 분모로 들어가죠? 그 다음 F는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럼 F제곱이죠? F제곱은, 한번 정리할까? F제곱은 2의 제곱, 파이의 제곱, LC분의 1이죠? 자,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 먼 진동수 값을 하나 찾아냈죠?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단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헤르츠, 진동수죠? 자, 그래서 여기로 다시 넘어옵니다. 진동수 F 값이 2 값을 가지면 거꾸로 올라가세요. 2 값을 가지면 XL하고 XC가 같아져 버리고 얘가 사라지고 회로의 임피던스는 그냥 저항 R만 되고 회로에는 그러면 전류가 최대로 올라가죠. 저항이 최소가 됐으니까. 즉 교류 회로에서 전류가 최대가 될 때, 최대가 되려면 그때 주파수 값, 즉 진동수 값이죠. 그래서 교류 회로에서 전류가 최대가 되게 하는 그때의 진동수 F 값을 우리는 바로 고유 진동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LC 회로에서 등장하는 공명 주파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교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고유 진동수라고 나왔네. 자, 그래서 고유 진동수라고 하고, 그 고유 진동수 F 값은 바로 요 식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갑니까?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교류 회로에서 전류가 최대되려면 저항이 최소가 돼야 되는데, 저항이 최소가 되려면 XL하고 XC하고 같아지면 됩니다. 그럼 XL하고 XC가 같아지면은 다음처럼 빨간색의 주파수 식을 하나 끌어낼 수 있는데, 이 주파수가 바로 회로의 고유 진동수. 그러니까 고유 진동수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은 전류가 최대가 흐르게 하는 주파수 값 또는 진동수 값이라는 소리죠. 이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이제 LC회로, 라디오의 송수신의 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공명 주파수라는 걸 끌어내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유 주파수는 또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2파이는 상수니까 어쩔 수 없고 1도 상수죠. 근데 L이 커지고 C가 커지면 F 값이 작아지죠. 요 특징을 이용해갖고 문제에 종종 출연하게 됩니다. 근데 쉽게는 절대 안 나옵니다. 다음처럼 이런 회로를 반드시 주는데, 이게 제일 잘 나온 게 뭐냐면은 L까지 잘 그려주고 C가 바로 갑자기 병렬로 늘어납니다. 병렬. 근데 축전기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은 합성 전기용량은 막바로 더 있었죠. 그래서 주파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구분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문제입니다. 거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반드시 내가 지금 글자를 말로 설명하고 썼죠? 지금 어떠한 문제를 유형을 보면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어떠한 이런 주파수였을 때 이 회로에 전류가 최대로 흘렀다. 이게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그 문장이 꼭 들어가 있다는 이유는 전류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전류가 최대가 됐다는 소리는 이 회로의 주파수는 얘다. 근데 이 회로를 갑자기 내가 축전기를 두 개로 분리했다. 분리했더니 그때 전류가 최대되려면 어떤 주파수가 돼야 되냐? 이해합니까? 병렬 연관을 해석하고 집어넣는 거죠. 저 식에다가. 자,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조금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는 꼭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겠으면 가져와서 물어보시고, 아니면 뭐 카페에다가 질문 남기시든지. 어쨌든 여기까지 전자기 파트가 끝나게 됩니다. 고생이 많으셨고, 자, 여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파트가 어디 강의죠? 자, 그 다음 파트가 어디다 놔뒀지? 지도안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보고 다음 단원 교육까지 바뀌어갖고 그 다음 단원이 뭔지 몰라요 나도. 그래서 내가 보고 다음 단원을 그냥 계속 찍을 테니까 여러분은 잘 따라오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Wake up, get up, shut up. 바이바이. 욕하지마. 때린다. 열공!